2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원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군 전체를 호령하는 냉혹한 대령. 하지만 아내의 눈물 젖은 국수 한 그릇 앞에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사실 남자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의 모든 빚을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의 딸이 바로 그의 부대 신임 법무장교라는 것. 과연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빛나는 계급장이 그의 모든 것을 묻어버릴 비극의 무덤이 될까요? 숨막히는 복수와 용서의 대서사시, 지금 바로 마음 정거장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 정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훈련장에서 호랑이 같던 대령이 자신의 가정에서는 빈털털이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과연 바로 설 수 있을까요? 20년간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20년간 조광지철을 배신자라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도변 허름한 가게에 눈물 젖은 칼국수 한 그릇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잊혔던 핏줄은 이제 군복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친아버지를 마주합니다. 과연 권위로 용서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광은 혈육의 정을 묻어버린 무덤에 불과할까요? 오늘 숨 막히고 가슴 아픈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년 만에 사라졌던 아내를 칼국수 집에서 마주한 대령, 그리고 잃어버린 딸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잔혹하기에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군 번호판을 단 군용 지프가 이른 새벽에 짙은 안개를 가르며 강원도 최전방 훈련장으로 향하는 국도를 쏜살같이 질주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진우 대령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깊은 눈가에는 풍파와 군생활로 인한 불면의 밤이 새겨놓은 잔주름이 선명했다.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가 차 안을 건조하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그가 지난 20년간 스스로를 째아맨 숨 막히는 군율의 리듬과도 같았다. 문득 공복을 알리는 위경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신호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젊은 운전병에게 손짓했다. 이봐, 근처에 아무데나 차 좀 세워. 뭐라도 빨리 먹고 훈련 시간에 늦지 않게 가야겠다. 운전병은 짧게 대답하고는 핸들을 돌려 길가의 한 식당으로 차를 세웠다. 그곳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소박하게 자리 잡은 양철 지붕의 허름한 칼국수 집이었다. 간판도 없이 낡은 나무판에 붉은 페인트로 쓴 전통 칼국수라는 두 글자만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박대령은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고원의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젊은 시절 그 역시 이런 흙먼지 날리는 길을 누비던 때가 있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군화가 부딪히는 소리는 권위적이었고 식사하던 몇몇 손님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가게 안은 매캐한 연기와 고소한 양념장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맑고 깊은 향기가 그의 후각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에 집된장과 약초를 섞은 듯한 향기. 20년 전 기억의 서랍 속에 봉인되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향기였다. 박 대령은 구석진 자리에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 손을 깍지 끼자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장님, 여기 칼국수 한 그릇, 양념장은 많이, 파는 조금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전쟁터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그 자신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주방 쪽 발 너머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또뒀다가 이내 더 다급하고 부산스럽게 이어졌다. 잠시 후 머리에 낡은 수건을 두른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깡마른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었다. 그녀가 칼국수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박대령의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 목소리, 마른 잎이 자갈길을 스치는 듯 낮고 쉰 목소리에 박대령의 온몸이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그는 즉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선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그릇에 고정되었다. 진하고 붉은 양념장 아래로 쫄깃한 면발이 보였고 잘게 다진 고기와 신선한 쑥갓 면잎이 올라가 있었다. 이런 방식, 이 양념장의 비율, 그리고 파인애플의 새콤함과 산초의 알싸함이 어우러진 이 향기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바로 아내 서연이의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이었다. 그가 오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칼국수. 박진우의 손이 나무 젓가락을 쥔 채 심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미각이 경악 속에서 폭발했다. 바로 이 맛이었다. 남해안 멸치젓의 짭짤함과 진한 사골 육수의 감칠맛. 그가 평생을 최고급 식당을 다 뒤져서라도 다시 맛보고 싶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그 조합. 20년 전의 배신감이 굶주린 맹수처럼 되살아나 가슴을 핥히었다. 그해 그의 개인 사업이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군복을 벗어야 했을 때, 바로 이 여자가 이혼 서류 한 장과 텅 빈 집을 남겨두고 아내의 모든 혼수와 돈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장수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테이블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여인을 쏘아보았다. 서연이는 더 이상 과거에 젊고 우아하며 흰 피부를 가졌던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채소와 부엌 연기에 거칠어진 손을 가진 초라한 중년 여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 눈, 언제나 아련한 슬픔이 깃들어 있던 검고 깊은 눈동자는 예전 그대로 틀림없었다. 서연이, 당신, 정말 당신이야? 증오와 경악이 뒤섞인 질문이 그의 이 사이로 새어나왔다. 여인은 움찔했지만 마른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맞은편 남자의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훈장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좁은 식당 안,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박대령의 손목시계 초침 소리만이 긴장감 속에서 들려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왜 그해 그렇게 무정하게 떠났는지, 왜 자신을 폐허 속에 혼자 버려두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대령의 자존심이 그를 돌처럼 굳게 앉아있게 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숨이 가빠지고 알루미늄 쟁반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경멸, 그리고 하늘을 뒤덮을 듯한 원망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먹다 남은 칼국수를, 그리고 전쟁터의 햇살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전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픔이 스쳤지만 이내 차가운 체념의 빛으로 바뀌었다. 20년 동안 그녀는 인생의 변두리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신분을 묻고 사랑을 묻고 그가 결코 알 권리가 없었던 비밀을 키우며 살아왔다. 저희는 칼국수만 팝니다. 지난 이야기는 팔지 않습니다, 대령님.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쟁반 위의 그릇이 불안하게 떨리며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박진우는 씁쓸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뒤덮으며 천근만근의 압박감을 주었다. 이런 구석에 숨어서 과거의 맛이 나는 칼국수나 끓이면 옛날 빚이 다 청산될 줄 알았나? 그 돈, 그 배신. 어떻게 갚을 생각이지?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담배 냄새와 권위가 섞인 숨결이 그녀를 압박했고 연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극도의 공황과 고통의 순간 연희는 손에서 힘을 놓쳤고 알루미늄 쟁반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빈 그릇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두 사람의 발밑으로 튀었다. 마치 20년 전 어느 겨울날 신뢰가 찢기고 모든 해명이 오만함의 잿더미 아래 묻혔을 때 산산조각 났던 그들의 결혼과 인생처럼 깨진 파편들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의 잔혹함과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오해가 담긴 시선은 가게 안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었고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릇 깨지는 소리는 좁은 가게 안에 건조하고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다. 마치 20년간의 침묵에 찍히는 잔인한 마침표처럼. 박진우 대령은 발밑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된 채 경악으로 창백해진 서연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위 지휘관의 위엄은 이제 오랜 세월 억울함과 버림받았다는 열등감으로 키워진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군화가 깨진 조각들을 밟으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긴장된 공기를 베는 칼날 같았다. 여전히 말이 없군. 20년 전 당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말이야. 안 그런가?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맞은편의 여인을 떨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에는 식어버린 차의 쓴맛과 훈련장에서 흘린 땀의 짠맛이 배어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이대령 계급장까지 달았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아내가 들고 야반도주하고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던 그날을 말이야.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명예와 가정을 모두 빼앗기는 기분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당신 알기나 해? 연희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낡은 나무 기둥에 닿았다. 평소 고요하던 눈동자가 폭풍을 만난 호수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달아빠진 옷자락을 깡마른 손으로 꽉 쥐었을 뿐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진우의 말에 담긴 신랄함은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 그 편협한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언제나 자신을 운명의 유일한 피해자로 여기는 자의 편견과 무자비함이 담긴 시선.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화려한 훈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은 이른 아침에 비스듬한 햇살 아래 얇게 깨 반짝였다. 대령님, 여전히 돈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진우는 비웃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먹다 남은 칼국수를 가리켰다.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과거의 증거물 말인가? 아니면 뭔가? 내 돈을 들고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우리 집안의 비법으로 길거리 행인들에게 국수나 팔고 있다니. 당신 참 편하게 사는군. 서연이. 내가 배신자 아내를 뒀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온갖 조사를 받고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있을 동안 말이야. 오랜 세월 묵혀온 오해의 아픔이 폭탄처럼 연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전 남편의 증오에 찬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너무나 거대한 자아와 군 계급이 주는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가려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경멸과 연민이 섞인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박진우 대령님,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고 작전 지도 위에서 적의 모든 음모를 꿰뚫어 보시면서 정작 한때 당신과 한 이불을 덮던 여자의 마음은 꿰뚫어 볼 눈이 없으셨군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떠나야만 했는지, 무엇을 손에 쥐고 떠났는지는 한 번이라도 자문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에게 명예란 어깨에 붙이는 것이겠지만 저에게 명예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말을 멈췄다. 짙은 눈썹이 굳게 찌푸려졌다. 증오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시관의 자존심은 20년간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여인의 의미심장한 말 앞에서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겁함을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마. 내가 사람 마음을 못 본다고? 그럼 당신 마음은 어디에 있었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버리고 떠났을 때 말이야. 제 마음은 이 누추한 국수 가게에 당신이 전혀 몰랐던 빚들을 갚기 위해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에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경력에 너무 바빠 결코 이해하지 못할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목이 메어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녀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진실은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을 믿는 남자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가게 뒤편에서 작업복을 입은 선량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신선한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그는 군용 차량과 가게 안에서 살기를 뿜어내는 대령의 존재에 잠시 멈칫했다. 연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보며 말했다. 그의 햇볕에 그을린 손이 문틀에 가볍게 얹혔다. 마치 암묵적인 보호의 표시처럼.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에 그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늘어졌다. 새로운 의심이 싹됐다. 비이성적이지만 맹렬한 질투심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런 구석에 붙어 살던 이유가 이거였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놈의 보호를 받으려고?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모자를 낚아챘다. 그 동작은 너무나 단호해서 식어버린 찻잔마저 넘어뜨렸다. 그는 지프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군화가 다시 한번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밟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단호하게. 방금 떠오른 모든 기억을 짓밟아 버리려는 듯이 젊은 운전병은 황급히 문을 열었다. 상관의 험악한 얼굴에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차에 오르기 전 진우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연희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옆집 남자에 대한 경멸과 옛 아내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계속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
내가 진실을 밝혀낼 테니 그땐 손대중할 생각 마. 지프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차가운 협박의 말을 허름한 국수 가게 안으로 실어 날랐다. 연희는 폐허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옆집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댔지만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이 폭풍이 이제 시작일 뿐이며 박진우 대령의 그림자가 앞으로 그녀와 딸의 인생을 길게 따라다닐 것임을 알았다. 차 안에서 진우는 좌석에 머리를 기댔다. 손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옆집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눈에 박힌 가시 같았다. 왜 저런 놈을 선택했지? 왜 나를 그런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지? 질문들이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이름 모를 의심과 고통으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일 당장 저 가게 주인 여자와 그 가게에 드나드는 놈의 신상에 대해 전부 보고해. 그는 운전병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눈은 앞에 허공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과거의 상처가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박진우 대령의 집무실 형광등이 차가운 백색광을 뿜어내며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군사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창밖의 허공을 응시했다. 거대한 산의 어둠이 하루의 마지막 빗줄기마저 삼키고 있었다. 군대식으로 간결하고 딱딱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박지훈 중위가 들어섰다. 젊지만 강인한 그의 얼굴은 아버지와 여러모로 닮았지만 눈에는 어머니 서연이의 깊고 너그러운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한 뒤 낡고 누렇게 변한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마음의 폭풍 속에 잠긴 대령의 바로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편견이 모든 것을 다시 망가뜨리기 전에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피로가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보지 않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여자를 변호하려는 거냐? 지훈아, 그 국수 가게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여전하더군. 그 도전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하찮은 놈과 함께 사는 모습까지. 넌 중이이자 우수한 장교다. 감상적인 감정에 휩쓸려 비겁한 이혼의 진실을 흐리지 마라. 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을 아버지 쪽으로 더 밀었다. 입술은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믿어온 진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꿰맞춘 파편에 불과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침대 발치에 무릎 꿇고 마지막으로 저를 보시던 그 밤을 저는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의 온기가 지난 20년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윤미래 씨의 말을 믿고 어머니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건 은행 서류 사본, 채무 변제 영수증, 그리고 시골의 낡은 금은방 담보 서류입니다. 보십시오. 이 숫자들을 똑똑히 보시란 말입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낡고 해진 얇은 종이들이 불빛 아래 드러났다. 그것은 과거 채권자들과 은행의 빚을 갚았다는 수많은 확인서였다. 그가 평생의 치욕으로 갚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액의 빚들, 하지만 아니었다. 영수증의 날짜는 모두 서연이가 떠난 직후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혼수 예물을 팔고 시골에 있는 친정의 작은 집까지 팔아치웠다. 그리고는 막노동을 해가며 그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갔던 것이다. 오직 그가 군 계급을 유지하고 그 파산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면해 장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진우는 가슴이 천근만근의 돌에 짓눌리는 듯했다. 사무실의 공기가 희박해졌다. 눈앞에서 춤추던 글자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오랜 오만함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최전방에서 그녀를 저주하는 동안, 대령 계급을 달기 위해 증오를 원동력으로 삼는 동안 그 여인은 값싼 식당과 먼지투성이 공장에서 그의 명예에 대한 사형 선고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왜 이혼 서류만 남기고 죄인처럼 사라졌던 거냐? 진우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뒤늦은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연민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극단적이셨습니다. 목숨보다 군인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 빚과 함께 사라져 민사 책임을 대신 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즉시 군복을 벗게 될 거라는 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숭배하는 군인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난 15년간 제 생일 때마다 기숙학교로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짠 스웨터와 땀에 젖은 푼돈이 들어있었죠. 바로 그 조용한 선물들이 제가 오랫동안 남몰래 어머니를 찾게 만든 원동력이었고, 아버지가 애써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 가게의 남자는 김씨 아저씨입니다. 저희 모자가 멀건 국물에 밥 말아 먹던 시절부터 도와주신 이웃이죠. 그분은 어머니를 존중하고 가게 차리는 걸 도와주셨을 뿐, 두 분 사이에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죠. 자신의 날카로운 눈만 믿고 가슴으로 느끼는 법은 잊으셨습니다. 박진우 대령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크고 거친 손으로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감쌌다. 노병에 드문 눈물이 떨어져 빛 상환 서류를 적셨다. 신념의 완전한 붕괴는 그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증오했고, 바로 그 누추한 국수 가게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사람을 모욕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후회에 숨이 막혔다. 지훈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신성하지만 무거운 혈육의 유대감이었다. 이 사실을 오랫동안 숨겼습니다. 어머니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빚진 마음 없이 영광스러운 군인의 길을 걷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시 모욕하는 건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빚을 갚기 위해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 앞으로 닥칠 더 끔찍한 진실을 예감한 듯한 공포가 어렸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나시던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핏줄을 품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겐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십니까? 바로 우리 부대의 새로운 서유진 법무장교입니다. 20년 동안 그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매일 밤 국수그릇 옆에서 남몰래 우시는 어머니만 보면서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대령님입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진우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방금 들은 정보로 어지러웠다. 서유진, 그 고집 센 눈과 자신과 똑 닮은 차가운 시선을 가진 여자. 서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려 했던 바로 그 여자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딸이었다니. 극심한 고통과 경악이 공간을 뒤덮었고, 박진우 대령은 자신이 만든 권력의 왕국에서 가장 가련한 죄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희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는 평생을 빚지셨습니다. 지훈의 말은 진우의 거짓된 평온에 마침표를 찍고 노병의 영혼에 폭풍우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의 핏줄, 그의 이름을 가진 생명이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박진우 대령은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천장의 유일한 형광등이 차가운 백색광을 뿜어내며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고독하고 망가진 형체를 비추었다. 지훈이 남기고 간 진실은 지연 폭발하는 원자폭탄처럼 그가 20년 군생활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자존심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부대 인사 기록 서류함을 뒤졌다.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방아쇠를 굳게 잡던 손이 이제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철을 만지자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3X사 사이즈의 증명사진이 왼쪽 상단에 붙어 있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강인한 얼굴이었다. 검고 깊은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며 극도로 차갑고 고집스러워 보였다. 젊은 시절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이 눈을 그동안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고 눈뜬장님처럼 굴었을까. 혈육의 연결고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진우는 인적 사항 부분을 빠르게 훑었다. 아버지의 이름 칸은 건조한 가로선으로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양심을 채찍질했다. 유진은 그가 극도의 분노 속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불과 6개월 후에 태어났다. 그 아이는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자랐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며 연희의 눈물 젖은 칼국수를 먹고 성장했다. 전처의 희생과 딸의 존재는 대령이라는 권위 있는 계급장을 단 남자의 이기심과 성급함을 고발하는 준엄한 기소장이었다. 진우는 학력 및 경력 요약 페이지로 넘겼다. 그는 멈칫하며 놀라움에 눈을 가늘게 떴다. 18세도 전체 수석으로 고등학교 졸업.
하지만 유망한 민간대학 대신 유진은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무복무로 입대한 것이다. 서류에는 신병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복무 1년 반 만에 그녀는 부대 내부의 비리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날카로운 법률적 사고를 드러냈다. 그 공로 덕분에 그녀는 우수 인력을 위한 단기 장교 과정에 파견되었다. 건장한 청년들도 주저하게 만드는 엄청난 강도의 압축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을 가진 이 소녀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갓 20살의 나이에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법무장교 과정 수석 졸업이라는 글자를 보며 치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20살의 소녀가 아버지의 비호도 권력의 뒷배도 없이 3년 동안 노동과 지성을 짜내어 어깨 위에 계급장을 얻어낸 것이다. 그녀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경멸로부터 초라한 어머니를 지키는 강철 방패가 되기 위해 공부한 것이다. 그녀가 이 부대에 있다는 것은 운명의 우연한 장난이 아니라 버려진 천재가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노크 소리가 진우의 어두운 상념을 깨뜨렸다. 박지훈 소령이 들어섰다. 아버지가 여전히 열린 서류철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모래가 낀 것처럼 쉰 소리가 났다. 봤느냐? 유진이가 겨우 20살이다. 20살의 법무소위, 그것도 양성과정 수석이라니. 그 과정은 내로라 하는 남자들도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곳인데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왜 어린 여자애가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 지우는 아버지의 붉게 충혈된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연민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그 아이는 훈련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훈련하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계급장을 달고 장교라는 신분으로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모욕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어머니의 강단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선 것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박시성이 없어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우는 일어섰다. 그는 벽에 걸린 작전지도 쪽으로 걸어갔지만 머릿속에는 어떤 전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유진에게 보였던 엄격한 태도와 까닭 없는 질책을 떠올렸다.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비겁함이었다. 그는 김민중과의 관계에 대한 막연한 의심 때문에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그 남자가 지난 20년간 자신의 딸을 유일하게 지켜준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치욕감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대대마당에서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찢었다. 진우는 기계적으로 군복을 바로잡았다. 거울 앞에 서서 평소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붉게 충혈된 눈과 깊어진 주름은 완전히 무너진 내면을 고발하고 있었다. 그는 방을 나와 법무부서가 전투 규율을 점검하고 있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멀리서 유진이 남자 장교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냘픈 체구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그녀는 군법의 한 조항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논리는 날카로웠으며 선배들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우는 늙은 나무 뒤에 숨어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딸을 지켜보았다. 자부심이 솟구쳐 코끝이 찡해졌다. 이것이 그의 핏줄, 한때 그가 가졌던 맹렬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의 심연이 그를 뒤덮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알아보겠는가? 그녀가 고열에 시달리던 밤에도, 가난에 굶주리던 날에도, 고된 장교 과정을 졸업할 때도 그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혈육의 빚을 진 낯선 대령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유진은 마치 자신을 향한 시선을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갑돌아섰고 훈련장의 흙먼지 속에서 두 부녀의 시선이 마주쳤다. 진우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모자를 고쳤었다. 정기점검을 나온 것처럼 보이려 애썼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맑은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의 눈에는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지휘관에 대한 경계심과 은밀한 경멸이 스쳤다. 그녀는 다가와 군 규정에 따라 경례를 했다. 목소리는 초겨울의 얇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고합니다, 대령님. 법무부서 점검 완료했습니다. 추가 지시사항 있으십니까? 진우는 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과 옛날 자신처럼 도전적으로 담은 입술을 보았다. 그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고 싶었고, 목이 메도록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처음 잘못을 깨달은 아이처럼 울고 싶었지만, 그의 입술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들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다. 좋아. 동지들은 계속 임무 수행하도록. 나는 그냥 지나가다 상황을 보러 온 것뿐이다. 유진은 서둘러 돌아서는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그 대령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비틀거리고 평소에 굳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국수가게 처마 밑에 멍하니 앉아 이름 모를 슬픔으로 이 부대 쪽을 바라보던 밤들을. 그녀는 높은 계급장을 달았지만 이기적인 계산으로 가득 찬 남자들을 혐오했다. 유진은 자신이 방금 그토록 경멸을 담아 경례한 남자가 바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조용한 희생으로 명예를 지켜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우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다. 마치 빽빽한 숲을 달려온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별장에 있는 윤미래의 존재는 또 다른 잔혹한 장애물이었다. 만약 이 진실이 밝혀지면 그의 대령으로서의 명예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진이 부대원들의 악의적인 수군거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한쪽은 현재 가정에 대한 책임, 다른 한쪽은 버려져 피 흘리고 있는 혈육. 진우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고요한 방 안에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마음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제 그는 딸에게 정식 신분을, 서연이에게는 세상 앞에서 사죄를 빚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잔혹하고 피할 수 없이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지훈의 번호를 누르기 전 손가락이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 임하기로 결심한 군인의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유진이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다오. 하지만 부대에서는 안 된다.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 내 딸 앞에서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진우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20년 전 실수로 버렸던 핏줄과 마주하기 위해 양심의 마지막 조각들을 끌어모으는 한 아버지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면 대결을 위해 준비되었다. 계급과 권력이 진실과 고통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이 왔다. 별장 거실의 값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도 짙게 깔린 의심의 공기를 걷어내지 못했다. 윤미래는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떼지 않았다. 진우가 훈련장 시찰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묵해지고 깊은 생각에 잠겨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아졌다. 그가 재기한 후 권력의 사다리를 함께 오른 여자로서 미래는 과거의 유령이 되살아났음을 직감할 만큼 예민했다. 티테이블 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 사이의 무서운 침묵을 깼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낯선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아내를 힐끗 쳐다보더니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서재문을 잠가버렸다. 그 행동은 미래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두 손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다. 그녀는 남편을 잘 알았다. 그는 시시한 바람을 피울 남자가 아니었다. 이 숨김은 단 한 가지.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는 전화기를 들었다.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떨며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사군당 근처 국도변에 작은 칼국수집 좀 알아봐줘요. 그 가게 여주인하고 거기 새로 전입 온 서유진이라는 법무장교에 대해서도 출생일부터 사회관계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 빨리 처리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이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과 온갖 계략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대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사회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자들에게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명예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던 초창기를 떠올렸다. 바로 그녀가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가 군 계급을 회복하고 오늘날처럼 초고속 승진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에게 연희 모녀의 존재는 감정적인 모욕일 뿐만 아니라 지훈의 미래와 진우가 가진 막대한 재산에 대한 잔혹한 위협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 개인 집무실에서 진우는 몰래 복사해온 유진의 개인 서류철에 여전히 몰두해 있었다. 우수한 학업과정,
두 모녀의 고된 삶에 대한 기록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다. 그는 자신이 별장의 호화로운 삶 속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닐 동안 딸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아버지 없다는 멸시를 견뎌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고통에 숨이 막혔다. 그는 당장이라도 국수 가게로 달려가 연희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20년의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 유진을 꽉 껴안고 싶었다. 하지만 권위와 어깨 위의 대령 계급장이 그를 쇠창살처럼 가두었다. 그는 유진의 거절이 두려웠고 깨진 도자기 조각처럼 차가운 그녀의 눈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워버릴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노크도 허락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윤미래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흉포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진 한 뭉치를 던졌다. 유진이 훈련받는 사진과 연희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사진이었다.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에요? 당신 몰래 이 아이를 조사하고 있었잖아요. 이 집을 망가뜨리려고 저들을 데려올 생각이에요? 누가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줬는지 잊지 마요. 진우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 사생활을 침해당한 지휘관의 분노가 번뜩였다. 미래씨, 당신 너무 지나쳐.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지 지금의 일이나 가정과는 상관없어. 난 단지 한 남자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미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시고 신랄한 웃음소리가 사방벽에 부딪혔다. 빚? 당신이 저들에게 무슨 빚을 졌는데요? 20년 전에 그 여자가 당신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제 당신이 성공한 걸 보니 딸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겠죠.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그 국수 가게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서유진 그 애를 치욕스럽게 군복 벗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애의 신상 기록에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는 흠이 있다는 증거, 그 애의 계급장을 당장 떼어버릴 증거, 난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낯선 괴물처럼 바라보았다. 미래의 실용주의와 잔혹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 집안의 권세라면 유진 같은 젊은 장교의 경력을 망가뜨리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진우를 덮쳤다. 그는 두 개의 총구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한쪽은 현재 아내와 군의 명예에 대한 책임, 다른 한쪽은 버려져 피 흘리는 혈육. 당장 그 미친 짓 그만둬. 만약 유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진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함께 산 세월 동안 미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움찔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이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로 변한 것을 보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미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곧 터질 전쟁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크고 거친 손으로 늙어버린 얼굴을 감쌌다. 그는 과거의 유령이 정말로 모습을 드러냈고 화려했던 별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심리적 함정과 잔혹한 음모로 가득한 전쟁터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연희에게 평화를, 유진에게는 신분을 빚졌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매일 밤 옆에 눕는 바로 그 여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아버지, 오늘 오후 이번 훈련장에서 유진이 실탄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보러 오시겠어요? 진우는 전화를 껐다. 그의 눈은 책상 위에 유진 사진을 응시했다. 그 대령의 마음속에 어려운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대가로 현재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 해도 결코 질 수 없는 전투였다. 이번 훈련장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무거운 낯빛 구름이 민둥산 꼭대기까지 낮게 드리워져 화약 냄새와 흙먼지로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박진우 대령은 높은 관측대 위에 서서 차가운 쇠난간을 굳게 잡고 있었다. 시선은 아래 훈련장의 가니프지만 강인한 유진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실탄 사격 훈련 중이었다. 엎드려 쏴, 무릎 쏴, 자세부터 탄창, 교체까지 모든 동작이 완벽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단호하고 정확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에서 고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수부대에 있던 시절에 자신을 소름 끼치도록 닮은 모습이었다.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산비탈에 부딪혀 울릴 때마다 진우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마치 누군가 칼로 아물지 않은 오랜 상처를 베는 듯한 고통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그는 나무 계단을 내려왔다.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는 병력이 집결하는 구역으로 향했다.
유진은 손에 묻은 총기 기름을 닦고 있었다.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졌지만 눈은 여전히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령 계급장을 단 큰 키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칫했다. 장비를 정리하는 동작이 평소보다 경직되었다. 보고합니다, 대령님. 법무중대 보병 전투기술 훈련 과목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최우수입니다. 유진은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지만 한겨울 서리처럼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는 땀방울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진실의 손을 뻗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 서유진 장교, 동무의 서류의 신상, 특히 부친에 대한 신고 부분에서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 행정 서류를 통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해명을 듣고 싶다. 진우는 낮고 탁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신문의 어조를 사용해 마음속의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유진이 즉시 알아차릴 만큼 은밀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젊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총을 거치대에 놓고 그에게 반걸음 더 다가섰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병력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거리였다. 대령님, 저 같은 잉여 인간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제 서류에는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길고 긴 가로선입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허울뿐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희 모녀를 버리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에요. 그 진실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 군 경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아버지가 전장에서 전사한 영웅이라고 기재하길 원하십니까? 진우는 가슴에 천근만근의 충격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렸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해 진력의 희미한 빛아래 창백해졌다.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총알처럼 그의 몸에 박혔다.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이 서유진 장교,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나는 지휘관의 권한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부대 업무에 개입시키지 마라. 무례하다고요?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분노와 깊은 경멸이 담겨 진우의 귀에 박혔다. 당신이 제게 무례함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부하장교의 태도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요. 한 남자의 책임을 저버리고 도망친 당신이 20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애원할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닐 때 대령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신은 그 빛나는 훈장들을 어깨에 다느라 바빴겠죠. 새 아내와 함께 별장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느라 바빴겠죠? 다시는 군대나 업무를 당신의 비겁함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지 마십시오. 제게 당신은 대령이 아닙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던 과거의 유령일 뿐입니다. 유진의 폭발에 진우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반박할 수도 권력으로 딸의 눈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을 끌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버림받은 아이의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가 가진 모든 권세나 돈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는 상처였다. 그 고통의 노병은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고, 자신 역시 잔인한 오해의 희생자였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유진의 얼굴에 서린 결연한 표정을 보고 지금 어떤 해명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보상하고 싶었을 뿐이다, 유진아. 너희 모녀가 그렇게 고생한 줄은 몰랐다. 진우는 서투른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유진은 돌아섰다. 그녀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부대의 수송 차량 쪽으로 단호하게 걸어갔다. 보상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당신의 그 대령 명예나 잘 지키세요. 저 같은 잉여 인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당신 아내에게 저희 어머니 국수가게에 얼씬도 말라고 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고귀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유진의 모습이 시동을 거는 군용 트럭의 흙먼지 뒤로 사라졌다. 진우는 텅 빈 훈련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며 흙먼지와 마른 풀잎들을 휘몰아쳤다. 마치 최고의 권위를 가졌지만 혈육관계에서는 빈털터리가 된 남자의 황폐한 영혼처럼 그는 가슴에 의심과 두려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미래에 대해 경고한 말은 더 잔혹하고 추악한 전쟁이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대령님, 차 준비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운전병의 목소리가 진우의 어두운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말없이 차에 올라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음의 어둠 속에서 유진의 실탄 사격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다.
총성 하나하나가 그가 남은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혈육의 빚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 결말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제국의 완전한 붕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군부대를 덮쳤다. 서연이의 국수가게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며 단조롭고 외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물 한 개의 자욱한 공간 속으로 주변의 초라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길가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윤미래가 내렸다. 뾰족한 하이힐이 질척이는 흙바닥에 박혔다. 짙은 화장은 거짓된 고귀함을 연출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다. 마치 가게의 부엌 연기와 퀴퀴한 습기가 숨쉴 가치도 없는 하등한 냄새인 것처럼 가게 안에서 서연이는 색이 바랜 낡은 나무 테이블을 부지런히 닦고 있었다. 낯선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깡마른 손이 떨렸다. 미래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버려질 낡은 물건을 평가하듯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그러다 전처의 초라한 얼굴에 시선을 멈췄다. 당신이 서연이시죠? 소문대로네요. 이런 모습을 보니 박대령이 어떻게 당신 같은 초라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여자에게 젊은 시절을 바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미래의 목소리는 시고 독이 가득 차 비오는 오후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렸다. 연희는 멈칫했다. 그녀는 행주를 내려놓고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은 없었고 깊은 피로감만이 있었다. 누구시죠?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국수를 드시러 오셨으면 앉으시고 비웃으러 오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할 시간 없습니다. 미래는 웃음을 터뜨렸다. 유리 조각이 부딪히는 듯 날카롭고 상처 주는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로 다가갔다. 뜨거운 열기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나는 윤미래, 박대령의 현재 아내예요. 국수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위치를 상기시켜 주러 왔어요. 20년 전에 당신은 돈을 받고 쥐새끼처럼 사라지는 길을 택했죠. 그럼 지금도 그 비겁함을 끝까지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딸을 핑계로 내 남편에게 접근하지 마요. 그 어디서 굴러먹던 핏줄인지 모를 애를 이용해서 우리 박씨 집안에 발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진흙탕에 사는 것들은 분수를 알아야지. 대령의 명예에 빌붙어서 인생 역전할 생각은 버려요. 미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러운 물벼락처럼 연희의 얼굴에 쏟아졌다. 모욕적이고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연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속 오랜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 불쌍한 딸 유진이 남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핏줄 취급을 받는 것이 아팠다. 그 입 닥쳐요. 나와 내 딸은 당신들 집안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당신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잘났어도 내 눈에는 우리 모녀의 마지막 평화마저 빼앗아간 강도일 뿐이야. 나는 박대령에게 아무것도 바란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의 그 대령 부인 명함이나 잘 간수하고 돌아가. 내 가게 더럽히지 말고. 연희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깡마른 어깨가 억울함에 떨렸다. 미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기름때 묻은 나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입막음용이야. 이거 받고 그 애 데리고 당장 부대에서 사라져. 만약 내 남편 앞에 다시 나타나게 하면 내 아버지 인맥을 동원해서 그 애 군복 벗겨버릴 거야.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애한테 더 잔인하게 굴게 만들지 마. 바로 그때 빗물에 흠뻑 젖은 키 크고 마른 형체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진은 문가에 얼어붙었다. 모욕적인 돈다발과 그 앞에 떨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저 화려한 여자를 보고 그녀의 눈에 불이 타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하등하다는 말부터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군 경력에 대한 협박까지. 유진은 다가와 단호하게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쳐서 젖은 흙바닥으로 흩뿌렸다. 그녀는 어머니 앞을 가로막아섰다. 얼굴은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내가 장교의 권한으로 타인 인격 모독죄로 당신을 끌어내기 전에.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거지? 우리 가족의 폐허 위에서 당신이 빼앗은 그 대령 아내라는 자리? 똑똑히 말해두는데 나는 당신들 박씨 성도 그 더러운 돈이나 동정도 필요 없어. 내 경력은 내가 스스로 쟁취한 거야. 잘났으면 어디 한번 해봐.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기다려보지. 미래는 시골뜨기 소녀에게서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사나움에 당황했다.
그녀는 진우와 똑 닮은 저 눈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막말을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말고. 당신이 누군지 자기 자리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이런 비열한 짓이나 하러 온 여자잖아. 내가 당신 아들 재산이라도 뺏을까봐 무서워? 안심해. 당신들 같은 부류는 경멸하니까. 유진은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단호하게 돈을 쓸어내며 미래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미래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나갔다. 치욕과 분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너희 모녀 두고 봐. 오늘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검은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허름한 국수가게 간판 위로 흙물을 뿌리고 사라졌다. 가게 안에서 서연이는 딸의 품에 쓰러졌다. 무력감과 수치심에 목 놓아 울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눈은 밖에 하얀 빗줄기를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증오와 결단만이 남았다. 도망치려 해도 평온을 원해도 박진우 대령의 그림자는 언제나 찾아와 그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울지 마.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이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겠어. 유진의 맹세가 으르렁거리는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화려한 별장과 그 안에 군림하는 자들을 향한 타협 없는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을 꿈꾸는 젊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상처 입은 전사,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탄환을 장전하고 있었다. 숲속 국수가게의 양철 지붕을 두드리던 비가 그치자 윤미래가 남긴 모욕의 쓴맛이 좁은 공간에 독약처럼 짙게 남았다. 유진은 문지방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군복이 살깨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한 경악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 발밑에 흩어진 돈다발과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어깨에 고정되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진실, 부대에서는 존경받는 권위 있는 대령인 아버지가 실은 어머니의 20년 비극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 고통은 언제나 투명함과 정의를 자랑스러워했던 젊은 장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복을 입고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3번 훈련장으로 향했다. 위로는 필요 없었다. 가슴을 옥죄는 울분을 터뜨릴 폭발이 필요했다. 참호 전투훈련구역. 흙먼지가 매캐한 화약 냄새와 뒤섞여 자욱했다. 유진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내달렸다.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하고 팔꿈치에서 피가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강도로 전술기동 훈련을 소화했다. 관측대 위에서 박진우 대령은 참모 장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가쥐프지만 살기등등한 딸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어제 오후 국수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이 고용한 사설탐정에게 보고받았다.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미래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유진의 눈에 서린 결단력이 두려웠다. 그는 서둘러 야전상의를 걸치고 부하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 한 채 단호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서유진 장교, 당장 멈춰라. 이건 명령이다. 진우의 외침이 모의 폭발음 사이로 울려 퍼졌다. 단호하고 권위적이었다. 유진은 진흙탕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그녀는 직 돌아섰다. 숨이 가쁘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빛나는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를 보았다. 어머니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바로 그 남자. 경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경례를 하지 않았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두 손을 꽉 쥐었다. 명령이라고요? 대령님, 또 권력으로 약자를 억누르시려는 겁니까? 어제 당신 아내가 우리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요? 진우는 멈칫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다가가서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숨결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국수가게에서 있었던 일은 들었다. 유진아, 내 잘못이다. 미래 씨는 내가 처리하마.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여긴 훈련장이지.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 개인적인 분풀이라고요?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찢어질 듯한 울분이 담겨 진우의 귀에 박혔다. 당신이 여기서 잘못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당신의 그 대령 명예를 위해 빚을 갚느라 혼수를 다 팔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당신이 승진하고 부잣집 새장가를 갈 수 있도록 제 존재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엄마에게 끔찍한 여자를 보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난을 돈으로 모욕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당신 어깨 위에 계급장이 이 추악함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우는 저격당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려 했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강철 조각처럼 냉랭했다. 우리 모녀를 버린 이혼 서류에 서명한 그 손으로 날 만지지 마세요. 나는 당신 딸이 아니고 나에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을 품은 여자를 버리고 어깨 위에 계급장을 선택한 그날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배신자의 박씨성을 갖느니 차라리 미천하지만 깨끗한 장교로 남겠습니다. 유진의 폭발에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증오뿐만 아니라 한때 존경했던 영웅상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을 보았다. 멀리서 부하 장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폭동 직전처럼 숨 막히게 긴장되었다. 진우는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은 명예가 딸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존재를 전혀 몰랐다, 유진아. 연희가 나한테 완전히 숨겼어. 알았다면 하늘에 맹세코 너희 모녀가 그렇게 고생하게 두지 않았을 거다. 진우는 목이 메었다. 위험있던 대령의 목소리는 이제 무력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를 보았다. 눈 속의 경멸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몰랐다고요? 한 지역을 지휘하고 적을 땅끝까지 추적하는 대령님이 아내가 임신한 걸 몰랐다고요? 아니면 귀찮은 짐을 덜고 부잣집 문턱을 넘으려고 모르는 척 하신 거겠죠. 변명하지 마세요, 대령님. 진실은 당신이 개인의 영광을 택하고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공식적으로 전역을 신청합니다. 당신 같은 비겁한 자의 휘하에서 단 1초도 더 복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유진은 가슴에 부대 마크를 뜯어 진우의 발밑 진흙탕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는 잔인한 소나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갔다. 진우는 훈련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크고 거친 손으로 진흙투성이 부대 마크를 떨며 주워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잃었다는 것,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의 모습이 하얀 빗줄기 뒤로 사라졌다. 대령 계급장을 단 아버지는 명예와 혈육의 정이 무너진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투는 적군과의 전쟁터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핏줄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전투였다. 그리고 그는 그 전투에서 패배를 확신하고 있었다. 세찬 소나기는 훈련장에서 벌어진 잔혹한 대결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쏟아졌다. 유진은 하얀 빛 속을 달려나갔다. 지친 다리가 풀려 오래된 숲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고목들이 서로 얽혀 어두운 자연의 지붕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머리를 묻고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들썩였다. 목매인 울음소리는 먼 산 정상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에 묻혔다. 출생의 비밀은 대차 터진 상처처럼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정의에 대한 모든 이상을 불태웠다. 그녀는 진우를 배신으로 얼룩진 대령 계급장을 증오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등진 자의 피가 흐르는 자신마저 증오했다. 빗속에서 키 큰 그림자가 나타났다. 단호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발걸음이었다. 박지훈 중위는 유진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온기가 남은 야전 상의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이끼 낀 바위에 조용히 앉았다. 깊은 눈으로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셈이야? 유진아, 연희 어머니는 계속 모욕 속에 살게 두고 너는 진짜 패배자처럼 도망치려는 거냐?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잔혹한 현실을 일깨우는 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흑투성이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박지훈 중위님, 그 사람의 설득가라도 되러 오셨습니까?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 당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장기말이 되거나 윤미래 씨의 음모를 막는 방패막이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에겐 가족 같은 거 없습니다. 저에겐 엄마와 그 초라한 국수 가게뿐이에요. 지우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박씨성을 가진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 유진아,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한 건 끔찍한 실수였지. 하지만 지난 20년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분은 임무만 아는 로봇이었어. 기쁨도 웃음도 없이 옳다고 믿었던 맹목적인 증오만 품고 살았지.
아버지 역시 윤미래 씨와 그 집안의 잔인한 계략의 희생자야. 아버지를 변호하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의 진짜 적은 저 관측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네 어머니를 모욕한 바로 그 여자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해서 그래.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만은 못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여전히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지훈과 마주섰다. 그럼 제가 뭘 하길 바라시죠? 돌아가서 절 버린 사람에게 격리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사생아 노릇이나 하라고요? 네가 남아서 싸우길 바란다 유진아. 지금 네가 군을 떠나면 윤미래가 이기는 거야. 그 여자는 네가 두려워서 널 내쫓으려는 거야. 내 몸에 흐르는 박진우 대령의 피가 자신이 움켜쥔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네가 떠나면 연희 어머니는 영원히 빚쟁이,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게 될 거야. 오직 장교인 너만이 어머니가 명예를 바쳐 지키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어머니의 공정함을 되찾아줄 수 있어. 내가 네 편에 서겠다. 우리는 남매고 같은 피가 흐르고 속았다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잖아. 우리는 남매라는 지훈의 말에 유진은 멈칫했다. 낯선 따뜻함이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결단과 진심 어린 보호의 약속을 보았다. 박지훈은 박진우가 아니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냉담함과 계모의 냉대 속에서 오랫동안 희생자였다. 정말 절 도와주실 건가요? 그게 당신 아버지의 아내인 여자와 맞서는 일이라도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노련한 지휘관의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윤미래는 대령 부인이라는 명분으로 부대의 경제 사업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어. 아버지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고 그게 가장 큰 허점이야. 난 너처럼 두려움 없는 날카로운 법무장교가 필요해. 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자를 세상에 드러낼 거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연희 어머니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 계급장을 걸고 나와 함께 마지막 전투를 치를 용기가 있나? 유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빗줄기가 약해지며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까 진흙탕에 던졌던 군 부대 마크를 주워들었다. 진흙투성이었지만 희미한 빛 아래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가볍게 흙을 닦아냈다. 증오로 불타던 눈은 점차 재능 있는 법무장교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했다. 남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엄마와 박지훈 중위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윤미래가 우리 엄마 국수가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고 싶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보기 드문 신뢰 가득한 미소였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유진이 물러서지 않았다. 두 손이 황량한 숲 가장자리에서 굳게 맞잡혔다. 깨뜨릴 수 없는 혈육의 동맹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별장 안의 전쟁과 군부대의 권력 암투는 이제야말로 더 잔혹하고 공평하게 시작될 것이었다. 좋아,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 차가운 표정을 유지해. 그게 바로 그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무기니까. 유진은 지훈의 야전 상의를 다시 걸치고 단호한 걸음으로 부대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도망치는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인생 최대의 반격을 위해 탄환을 장전하는 장교였다. 어머니의 행복을 짓밟은 자들의 심장을 겨눈 반격이었다. 별장 마당의 고급 타일 위로 타이어가 날카롭게 마찰하는 소리가 났다. 건조한 소음이 상류층 주택가의 고요한 공기를 찢었다. 박진우 대령이 차에서 내렸다. 전투복에는 훈련장의 흙먼지와 마르지 않은 빗물이 얼룩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깊은 눈에는 결단의 불길이 타올랐다.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온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였다. 그는 걷지 않았다. 자신의 집으로 진군했다.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리는 소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화려한 것이란 윤미래는 아무렇지 않게 수입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녀가 비꼬는 말을 하기도 전에 진우가 사진 한 뭉치와 두툼한 서류철을 크리스탈티 테이블 위로 세게 던졌다. 찬물이 튀어 비싼 실크 드레스를 적셨다. 미래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박진우, 당신 미쳤어요? 부대에서나 하던 난폭한 짓을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진우는 바짝 다가섰다. 화약 냄새와 분노가 섞인 숨결이 맞은편 여자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미래가 국수가게에 서 있는 사진, 사설 탐정이 숲 가장자리에 숨어 있는 사진,
그리고 그녀가 서연이에게 퍼부었던 악독한 모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미쳤냐고? 그래, 미쳤다. 당신 같은 독사를 내 옆에 두고 수년간 잠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 당신이 뭔데 아버지 권세를 등에 업고 남의 인격을 짓밟아? 대령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미행하고 내 전처를 모욕하고 이제는 수작을 부려서 내 딸의 군복까지 벗기려 해. 당신, 군의 규율과 내 자존심을 너무 얕봤어. 윤미래. 미래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피에 스며든 이기심과 오만함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뭉치를 옆으로 밀어내며 이 사이로 소리쳤다. 다 이 가정을 위해서,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당신, 세상 사람들이 저급한 사생활을 뒀다고 손가락질하게 둘 거예요? 이 막대한 재산을 저 국수 파는 모녀랑 나눌 생각이냐고요? 절대 허락 못해. 내가 당신의 정식 아내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이대령 자리에 앉혀줬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 진우는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극도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흙먼지 묻은 전투복 옷깃을 바로잡았다. 한 지역의 지휘관다운 위풍당당한 모습이 미래의 허영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대령 계급장은 내가 전쟁터에서 피와 땀으로 얻은 거지. 당신 아버지가 하사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똑똑히 들어. 유진이는 사생아가 아니야. 그 아이는 나와 서연이가 이혼하기 전에 합법적인 핏줄 박유진이야. 그 아이는 우리 박씨 집안의 피를 물려받았고 이 시간부로 나는 공식적으로 그 아이가 내 딸임을 선포한다. 내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모든 더러운 음모로부터 지켜낼 거야. 다시 한번 그 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맹세코 이 계급장을 걸고 당신과 당신에게 협력한 자들을 군사재판에 세우겠어. 미래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패를 뒤집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했던 안전과 권위가 국수 가게에 깨진 그릇처럼 순식간에 금이 갔다. 당신, 저들을 데려오려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실수의 잔해를 치우고 있을 뿐이다. 이 별장도, 이 보석들도 당신이 다 가져.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존중은 당신이 서연이를 모욕한 그날 오후에 이미 다 죽어버렸어. 싸울 이유를 찾은 군인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라. 진우는 돌아섰다. 훈련장에서 발포 명령을 내릴 때처럼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광란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내버려둔 채 그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진실을 가두는 화려한 새장이었을 뿐 그는 가야 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국수가게로 가야 했고 깊은 증오를 품은 딸에게 사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등 뒤에서 미래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휘둘러 선반 위에 값비싼 크리스탈 화병을 넘어뜨렸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공간을 날카롭게 울렸다. 이어서 벽에 걸린 그림들, 은으로 된 찻잔 세트가 그녀에 의해 무자비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극도의 이기심이 광적인 파괴로 변했다. 박진우, 잘났어 정말. 그 애를 받아들이고 싶어? 내가 저 연희 모녀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내가 서유진 그 애를 신세망치게 만들어서 당신의 그 대령 명예가 저들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맹세코, 당신들을 후회하게 만들겠어. 미래의 울부짖음과 파괴음이 별장 문 밖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진우 대령은 이미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판이 뒤집혔고 전쟁터에 더 이상 비밀은 없으며 자존심에 상처 입은 여자의 가장 악독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침내 그가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그 진실이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불태워버릴지라도. 부대 법무기록실의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며 늦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뿜어냈다. 유진은 기밀이라고 적힌 두꺼운 자료 더미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실수를 파헤치기 위해 훈련받은 장교의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그녀 앞에는 천도 경제 프로젝트라는 서류가 있었다. 국방부지를 경제와 결합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리조트 건설 합작 프로젝트였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 아래에는 거대한 이권 개입의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다. 윤미래의 이름이 유령 회사의 이사진 명단에 빼곡히 등장했다.
그 회사들은 대령 부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호 아래 해안가의 황금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부대 예산의 손실액이 스탠드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초기 보고서처럼 단순한 법률적 기술 오류가 아니었다. 군의 권력이 끝없는 탐욕의 발판으로 이용된 체계적인 부패 사건이었다. 역겨움이 유진의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그녀는 미래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함, 그녀가 어머니의 국수 가게에 보였던 경멸, 그 모든 것이 이 부패의 진흙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도에서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단호하고 다급한 소리에 유진은 경계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문이 벌컥 열리고 윤미래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국수 가게에서처럼 흉포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책상 위에 놓고 여유롭게 유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선은 펼쳐져 있는 천도 프로젝트 서류를 스쳤다. 서유진,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똑똑한 아가씨니까 나랑 맞서는 게 네 경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 거라고 생각해.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가락은 여전히 비리조항 위를 훑고 있었다. 목소리는 얇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착각하시는군요. 저와 당신은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법무장교와 정책비리 혐의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건 부대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미래는 비웃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명이 된 수표 한 장과 도심의 고급 아파트 양도 서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유진 쪽으로 살짝 밀었다. 눈은 계산적으로 가늘어졌다. 이 돈이면 너랑 내 엄마가 평생 국수 끓이거나 저 땡볕 훈련장에서 고생하지 않고도 호화롭게 살 수 있어. 천도 프로젝트 법률 심사 보고서에 몇 줄만 수정해주면 돼. 그 실수들은 시장 변동에 따른 객관적인 것이었다고 말이야. 생각해봐. 박대령은 곧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어. 이 일이 터지면 그의 경력은 끝장이야. 네가 새로 찾은 아버지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현명하게 굴어. 돈도 챙기고 내 아버지 자리도 지켜. 그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방식이지. 유진은 멈칫했다. 서류철 모서리를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종이가 구겨졌다. 젊은 장교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심리전이 벌어졌다. 미래의 제안은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다. 갓 싹튼 증오와 부성애. 만약 동의한다면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줄 돈을 얻겠지만 군의 이상을 배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만약 거절하고 진실을 밝힌다면 윤미래는 감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보상하려 애쓰는 남자, 박진우 대령의 명예 역시 책임 방기로 인한 심각한 결과라는 죄목으로 진흙탕에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복수가 이제 손안에 있었다. 고개만 끄덕이면 적을 파멸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친아버지의 몰락이었다. 유진은 미래를 올려다보았다. 그 여자의 눈에 거짓된 간청 뒤로 여전히 경멸이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비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진정한 군인의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미래 씨, 제가 당신처럼 아파트 몇 평의 명예를 팔아넘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엄마는 제게 깨끗한 손으로 국수 끓이는 법을 가르치셨지. 동료와 부대의 피땀 위에서 배 채우는 법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돈은 변호사 선임하는 데 쓰세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미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독사처럼 청거렸다. 정말 하겠다는 거야? 박진우의 미래를 죽이겠다고? 너 같은 불효 막심한 딸년, 네가 그 사람을 모든 걸 잃게 만들 거야. 그 사람이 모든 걸 잃은 건 당신이 부대의 공적인 일에 손대게 놔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가장 큰 불효는 당신 같은 자들이 그 사람의 계급장 그늘 아래서 법망을 피해 계속 활개치게 두는 것입니다. 꺼지세요. 유진은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수표와 양도 서류를 회수해 미래의 몸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얼굴은 공포와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진은 서류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숨이 가빴다. 박진우의 고뇌에 찬 얼굴을 생각하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방금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화려한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군법은 최우선이었고 어머니의 결백은 악에 대한 비호와 맞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에게 전화했다. 잠시 후 중위가 방으로 들어왔다.
동생의 눈에 서린 결단력을 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유진은 천도 프로젝트의 원본 서류 전체와 미래가 자신을 매수하려 한 증거들을 그에게 밀었다. 지훈 오빠, 이게 천도 프로젝트의 진실 전부야. 나는 법무장교로서의 책임을 다했어. 이제 오빠 차례야. 이 서류를 군수사기관에 넘겨줘. 일부 관련 서류 결제자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칙대로 해야 해. 엄마가 또 다른 죄의 비호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처리해줘. 엄정하고 타협 없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우는 서류철을 보고 동생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움과 존중이 담긴 끄덕임이었다. 그는 유진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맹목적인 복수 대신 진정한 명예의 길을. 네가 옳았다 유진아. 아버지는 널 이해하실 거야. 그분이 진정한 군인이라면 너 같은 딸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지우는 서류를 들고 단호하게 복도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심한 종이 위로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정의를 선택했다. 그 정의가 방금 되찾은 가정을 불태워 버릴지라도. 군용지프의 요란한 굉음 대신 국도변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 홀로 걷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박진우 대령은 훈장 가득한 군복을 벗고 색 바랜 티셔츠와 낡은 전투복 바지만 입고 있었다. 한 지역의 전략을 책임지던 어깨는 이제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약간 처져 있었다. 그는 연희의 국수가게 앞에 섰다. 밤 안개 속에서 빛바랜 붉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훈련장에서 호령하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음 선 신병처럼 어색하고 떨고 있었다. 가게 안, 희미한 등잔불이 하루의 마지막 남은 시금치를 다듬는 서연이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연이은 사건들로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흰서리가 더 많이 내려앉아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흙바닥을 밟는 발소리는 더 이상 군화의 단호함이 아닌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그녀가 권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예전처럼 쓴소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나무 의자를 끌어다 채소 바구니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총을 잡아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연희는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숨결이 갑자기 가빠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증오의 기운 없이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당신 부대, 당신 별장에는 쉴 곳도 없나요? 연희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서툰 손가락이 채소 줄기를 하나씩 다듬었다. 시선은 아내의 초라한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빚을 갚으러 왔소. 돈빚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자기 가족에게 진 빚 말이오. 연희 씨, 난 다 알았소. 천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윤미래가 한 짓에 대해서도. 이 계급장이 부끄럽고 당신의 희생 앞에서는 더더욱 부끄럽소. 연희는 손을 멈췄다. 그녀는 눈앞에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잠 못 이룬 밤들로 붉게 충혈된 눈을 가진 늙고 지친 박진우가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 분노가 이상한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2잔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 한 잔을 놓았다. 차의 온기와 알싸한 생강향이 서늘한 공기를 덮였다. 따뜻할 때 마셔요. 여기 고원서리는 독해요. 특수부대 시절처럼 버틸 만큼 젊지 않잖아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찻잔을 보고 눈이 흐려졌다. 이 소박한 관심이 세상의 모든 찬사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손바닥에서 퍼지는 온기가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그들은 처마 밑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조용한 가게 구석에 앉아 한때 묻어버리고 싶었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 첫째 아이, 기억나오?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그저 평안이라고만 불렀던 그 아이 말이오. 진우의 목소리가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며 떨렸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이 말없이 채소 바구니 위로 떨어졌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날 밤도 이렇게 추웠죠. 나는 병원에 혼자 있었고 당신은 1급 경계령 때문에 최전방 고지에 있었죠. 아버지가 곁에 없는 채 아이가 떠났을 때 당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내 이해했어요. 당신은 우리 모자이기 이전에 조국의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나쁜 놈이었소, 연희 씨.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당신을 혼자 두었고 내 파산 빚까지 혼자 짊어지게 했소. 대령 계급장을 달았지만 결국 내 집에서는 비겁자에 불과했지. 진우는 목이 메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큰 손이 테이블 위 연희의 깡마른 손을 덮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다. 폭풍우를 견뎌낸 여인의 위대한 용서가 마침내 군복 입은 남자의 이기심을 이겨냈다. 그녀는 그의 심장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을 느꼈다.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는 진심 어린 후회였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제 심연이 아니라 부서진 두 영혼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진우 씨. 당신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요. 이런 당신을 보니 더 이상 위험 있는 박진우 대령은 보이지 않네요. 그저 돌아갈 곳이 필요한 한 남자가 보일 뿐이에요. 유진이는 당신을 꼭 닮아 고집이 세죠. 그 아이가 천도 프로젝트에서 한 모든 일도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이 진정한 군인이길 바랐던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그 아이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줬던 바로 그 모습처럼요. 진우는 연희의 손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풍파에 단련된 대령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살캄을 적셨다. 그는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연희의 용서는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불꽃 같았다. 진정한 영광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누추한 국수가게 처마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려주는 여인이 있는 곳. 그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가게 문밖 늙은 느티나무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은 그곳에 서 있었다. 등잔불 아래 부모님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 대령의 몰락과 한 진정한 아버지의 부활을 박진우라는 사람에게서 보았다. 어머니의 고뇌에 찬 얼굴에 떠오른 평온을 보았다. 모든 증오와 복수의 계획이 차가운 밤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집행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과 용서의 기반 위에 세워질 새로운 시작을. 변방도시의 하늘에 보랏빛 번개가 번쩍였다. 부대 진급식 전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했다. 화려했지만 이제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은 별장. 윤미래는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핏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에는 극에 달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천도 프로젝트 서류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짓밟힌 이기심과 자존심은 독약이 되어 박진우 대령을 자신과 함께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게 만들었다. 미래는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 뭉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진우가 국수 가게에서 채소를 다듬는 사진, 연희에게 돈을 건네는 사진은 그가 내연녀를 두고 국방 예산으로 그녀를 지원했다는 증거로 둔갑했다. 그녀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과 익명의 웹사이트에 연락해 진급을 앞둔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 모든 정보를 퍼뜨리려 했다. 저들을 지키고 싶어? 박진우, 내가 당신의 그 위대한 경력 전체를 이 치욕 속에 묻어버리겠어. 세상이 미래의 장군님을 사생아와 국수파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고. 그녀는 이 사이로 캐책거렸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미래는 몰랐다. 부대 기록실에서 유진과 지훈이 그녀의 가장 추악한 수에 대비해 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것을. 뛰어난 법무장교의 본능으로 유진은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의 무모한 행동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보 보안망을 구축하고 반격할 증거를 준비했다. 지훈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사이버 보안팀으로부터 가짜 파일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지훈은 동생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유진아, 시작됐어.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이 악의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 당장 막지 않으면 아버지 명예는 끝장이야.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불에 달궈진 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호하게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 뭉치를 지훈의 컴퓨터로 전송했다. 오빠, 침착해. 내가 그 여자의 유령 회사들 자료를 다 준비해뒀어. 나를 매수하려던 녹음 파일. 그리고 특히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사설 탐정팀과 결탁했다는 증거까지. 우리는 아버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이용해 천도 프로젝트의 배후를 밝혀낼 거야.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두 손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성이나 계급장 앞에서 떨리지 않았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복수나 한때 경멸했던 대령의 권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죄 많은 아버지가 과거를 수습하기 위해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를 지키고 있었다. 혈관에 흐르는 피 때문에 군인의 정직함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이 솟구쳤다.
그녀는 그를 지휘관이 아닌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마주할 용기를 낸 한 남자로서 받아들였다. 지우는 유진의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했다.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짜뉴스 사이트들은 폐쇄되었고 동시에 군 법무기관의 공식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윤미래에 대한 직권 남용 및 천도 프로젝트 부정이익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국수각의 사진과 박진우 대령의 모습은 역사적 오해 끝에 이루어진 가족의 방문과 화해로 해명되었고 악랄한 스캔들은 용서에 대한 인간적인 이야기로 바뀌었다. 별장에서 미래는 여전히 남편의 몰락을 기다리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때 군사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문 앞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정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훈과 유진이 수사팀을 이끌고 들어왔다. 미래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든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윤미래 씨, 국가기밀 침해 및 천도 프로젝트 이권 개입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한 고위 장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려하지만 음산한 거실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미래는 유진의 진호와 똑 닮은 눈을 보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다가 절망 속에서 소리쳤다. 너희는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줬어. 이 집의 품위를 지켜줬다고. 난 잘못 없어. 박진우, 나와서 봐. 당신 딸이 당신 아내를 죽이는 꼴을. 유진은 다가갔다. 그녀는 발밑에 무너진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맹목적인 탐욕에 삼켜진 자에 대한 연민만이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품위는 우리 엄마의 고통과 군에 대한 기만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았을 뿐이고 이제는 돌려줄 시간입니다. 가시죠, 대령 부인. 이 화려함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차로 압송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하이힐이 부러져 진흙탕에 넘어졌다. 값비싼 옷은 진흙으로 더러워졌다. 빈털터리의 치욕스러운 모습. 바로 그녀가 남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한때 화려했던 별장은 이제 봉인되었고 어둠이 맹목적인 계산의 종말을 뒤덮었다. 지우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빗속에 조용히 서서 죄수를 태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 해가 뜨면 어머니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과거를 진정으로 씻어낸 손으로 영광의 단상에 당당히 오를 것임을 알았기에 평온한 미소였다. 아침 햇살이 숲의 나뭇잎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며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정렬한 부대 광장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산비탈에 부딪혀 숨막히는 장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높은 연단 위 박진우 대령은 깔끔한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넓은 어깨는 방금 소장으로 진급하며 맞게 된 중책을 짊어지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반짝였다. 이제 그것들은 허황된 자존심의 무게가 아니었다. 폭풍우 끝에 진정한 평온을 찾은 영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연설대에 오른 진우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귀빈석에 앉아있는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박지훈 중위와 서유진 법무장교가 있었다. 오늘 연희는 소박한 푸른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감동으로 반짝였다. 그 옆 유진은 엄정한 군복을 입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한때 고집스러웠던 눈은 이제 부드러워져 저 높은 곳에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친구 여러분, 오늘 제가 받은 이 영광, 조직이 제게 맡겨준 이 소장 계급은 사실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저의 잘못과 맹목을 묵묵히 희생하고 용서해준 분들의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힘찼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넓은 광장에 퍼져나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한한 감사가 담긴 눈으로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아내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 대신 빚을 짊어지고 한마디 원망도 없이 가난 속에서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지훈이와 딸 유진이에게 감사합니다. 군인의 가장 큰 영광은 어깨 위 계급장이 아니라 영혼의 정직함과 가족의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용감한 장교들입니다. 바로 가족이 저를 증오의 심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광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이제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다. 절대적으로 평온한 박동. 그는 전군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조강지처를 기리는 순간이 과거의 족쇄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군 계급은 군의 인정이었지만 연희모자의 존재야말로 인생이 그에게 준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다. 행사는 환호 속에서 끝났지만 그들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화려한 파티를 선택하지 않았다. 박진우 소장의 지프는 조용히 국도변을 달려 양철 지붕의 소박한 국수 가게가 산바람을 맞으며 열려있는 곳에 멈춰섰다. 더 이상 그릇 깨지는 소리도 쓰라린 모욕도 없었다. 진우는 직접 모자를 벗어 낡은 나무 선반에 놓고 군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훈과 함께 뜨거운 칼국수를 나르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한때 수많은 눈물과 증오를 목격했던 바로 그 테이블은 이제 진한 양념장 냄새로 가득했다. 연희는 미소 지으며 작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진우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20년의 이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진우는 칼국수 그릇을 들었다. 피어오르는 김이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맛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하게 음미할 수 있었다. 연희 씨, 유진아, 지훈아. 지난 20년간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소. 이 사과가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말하고 싶소. 믿어주지 못할 만큼 현명하지 못했고 이해해주지 못할 만큼 너그럽지 못했던 것. 미안하오.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남편이 될 기회를 다시 줘서 고맙소. 진우는 목이 메어 뜨거운 눈물이 칼국수 그릇으로 떨어졌다. 유진은 아버지의 거친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인생 최대의 화해 임무를 완수한 법무장교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빠. 저희에겐 위대한 장군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는 아버지가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엄마 칼국수는 평소보다 더 맛있어요. 더 이상 눈물의 쓴맛이 나지 않으니까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생강차를 들어올려 가족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웃음소리가 한적한 국도까지 울려 퍼지며 늙은 느티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삼켜버렸다. 국도변 작은 국수가게 안에서 영광과 권력은 멀어지고 혈육의 정과 용서의 힘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서연이는 새 부자를 바라보았다. 평생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충만함이 가슴에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용서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것이 군복 입은 남자의 마음을 녹여 증오의 어둠에서 사랑의 빛으로 그를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20년 만의 사죄는 건조한 법률 문서가 아닌 진한 맛의 화합의 칼국수와 누추한 가게 지붕 아래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의 폭풍은 진정으로 지나갔다. 그 뒤에는 맑고 푸른 하늘과 온갖 풍파 속에서 서로를 되찾은 한 가족이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한 남자의 진정한 명예는 어깨 위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용기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20년간 부재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 거짓된 영광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칼국수 한 그릇 곁으로 돌아올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나음정거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